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준영이라고 하고, 이번에 배울 내용은 그 스퍼 기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 이렇게 파트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먼저 이 스퍼 기어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원이 세 원이 있어요. 네 개의 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끝원, 이 뿌리원, 그리고 그 피치원, 그리고 그 베이스 서클이라고 하죠. 그 이렇게 기초원, 이렇게 네 개의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 스퍼 기어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두 개의 값이 있는데, 그건 이제 모듈과 이 수를 먼저 처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치원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뿌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다음, 여기서 이것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피치원에 대한 접선을 그리고 20도만큼 이제 기울어진 선분을 그은 다음 이 선분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리고 이 접하는 부분과 여기 중심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과 이제 이 접선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 피치원의 이 만나는 부분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도를 왜 하냐, 이게 어떻게 20도인가, 원래 저희가 구하는 이제 압력각이 여기 있는 20도인데, 여기에서 원래 이가 어떤 기어가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만나는 부분이죠. 여기 반대에 있는 기어와, 그래서 이 만나는 부분과 20도인데 여기 20도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베이스 서클, 그러니까 기초원을 그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어서 20도가 나온 이유는, 여기가 이제 여기 선분과 여기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여기도 20도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90도니까 여기가 이제 70도가 돼서 90 빼기 70을 해서 여기가 2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퍼 기어의 이를 그리는 방법은, 이게 연필처럼 보이죠? 이 연필에 실을 딱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원이 이렇게 실이 이렇게 쭉쭉쭉쭉 감겨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실을 여기 연필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실을 그대로 이렇게 그어내서 여기 이 끝 원의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여기 이빨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이 만나는 선분의 여기까지의 이제 원을 그렸을 때 여기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실과 연결해서 이게 그대로 옮긴 이 부분을 이 한 부분이어서 이의 한 부분으로부터 이 선분은 뭐냐면, 이 선분의 이 피치각의 4분의 1입니다. 피치가 뭐냐? 피치를 여기에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치원을 그리고 이 끝원과 이 뿌리원을 그리는데 이제 사용되는 요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기어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리려는 이게 밑에 있는 게 우리가 그리려는 기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피치고, 여기가 이제 이 폭이 피치의 이제 반절 정도인데, 여기서 이 피치의 각도를 이제 피치 앵글을 이제 줄여서 PA라고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원이 이렇게 큰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P라고 할 때 여기 각도를 P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각도가 이 이빨의 중간 부분부터 여기 중심 부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부분부터 여기 중심 부분까지니까 이 2분의 p의 딱 절반 정도에서 4분의 p겠죠. 그래서 4분의 pa 값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이제 이 중심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2를 그 array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타내 주게 되면 그 기어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번 그려보면 여기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원형을 이렇게 해주고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주고 그리고 뭐 이제 총 저희가 46개의 이빨을 가진 기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에 들어가셔서 6개가 아니라 46개를 기어로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래 그 보면 피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니까 이게 그러니까 피치 PA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4분의 P가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피치원을 만약에 이제 그 피치원의 원 지름이 D로 생각했을 때 D는 이제 MZ거든요. 근데 이 끝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원의 지름이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 피치원의 지름에 여기 M 더하고 여기 M 더하게 되면 이 끝원의 그 지름이 되겠고, 이 뿌리원 같은 경우는 이 피치원에서 이 M을 빼고 이 틈새 부분도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이 뿌리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 클리어랜스 같은 경우는 이게 틈새를 클리어랜스라고 하는데 이거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폭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폭이 그 피치의 절반 정도니까 2분의 p 곱하기 10분의 1하면 20분의 p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C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깊게 설계 찾아보면 이 C 값은 이제 10분의 이 폭, 그래서 20분의 p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 PA 값은 그러니까 피치 각이죠. 이거는 이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P는 이 길이 곱하기 PA인데 이 PA 값이 각도니까 이걸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360도가 2파이니까 360도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해서 라디안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PA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넘겨줘서 이제 약분을 시켜주면 360p 나누기 d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어를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하는 게 좋냐면 툴에 들어가면 이 이퀘이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떤 요소 바리어블스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46개 이빨을 가진 기어를 만들 거니까 이 Z를 46으로 생각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면 이게 이빨의 개수죠. 그래서 입수로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이제 친절하게 영어로도 써줄게요. 그리고 모듈 값, 그러니까 처음에 이빨 수와 모듈 값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듈은 이제 줄여서 M으로 표시하고 이걸 이제 대부분 많이 2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듈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M으로 쓰고, 지름 같은 경우에 모듈의 의미가 뭐냐면 그 원의 지름에서 이빨 개수로 나눈 값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지름 값이 어떻게 했어요? M 곱하기 Z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피치 원 지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D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Z와 이제 M 값을 곱해준 값이 이제 D 값인데, 이제 이걸 피치 원지름입니다. 그래서 피치 원지름인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PCD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 서클 다이아미터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줄여서 PCD. 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PCD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PCD로 나오면 이제 피치 서클 다이아미터를 이제 줄임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 원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Z 곱하기 M, 그러니까 모듈 곱하기 이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피치가 어떻게 될게요? 피치는 줄여서 이제 P로 많이 표현을 하고, 이 피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배웠다시피 이게 하나 피치잖아요. 여기 길이가 하나의 피치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이수로 나누게 되면 피치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D에 D파이에다가 이수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피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원주 피치니까 그 circular pitch, 원주 피치니까 circular pitch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각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압력각을 이제 20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압력각을 A로 표현을 하고, 이제 이걸 20으로 표현하고, 이걸 이제 압력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ressure ang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치 원지름 알았으니까 이 끝 원지름과 이 뿌리 원지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 끝 원지름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addendum circ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미터인데 addendum circle 다이아미터니까 그냥 그 캐피털 T, 스몰 a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그 지름에서 그 모듈을 2개 더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원래 이제 저희가 MZ 곱해가지고 이 피치 원지를 구할 거잖아요. 이 피치 원에서 양쪽에 M 모듈 값을 이렇게 M이거든요. 모듈 값을 이렇게 더하니까 EM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M을 더해서 96이 나오고, 이게 이 끝 원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 원지름.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ddendum circle diame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뿌리 원지름 디덴덤 서클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리어런스를, 그러니까 틈새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틈새를 줄여서 C로 표현할게요. 이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빨의 그 폭의 이제 10분의 1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빨의 그 폭 같은 경우는 2분의 P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값에 20을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로
영어로는 이제 클리어랜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입뿌리 원지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입뿌리 원지름 같은 경우는 디덴덤 서클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캐피탈 D, 스몰 d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DD로 표현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게 되면 이 피치 1에서 양쪽 M을 빼고 양쪽 그 C를 빼야겠죠. 그래서 그 피치 원지름에서 먼저 그 모듈 값을 빼고 또 C 값을 빼야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뿌리 원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 원지름에서 그 디덴덤 서클 다이아미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피치 앵글을 구해야겠죠. 피치각.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P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했다시피 이제 호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각도니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제 PA 값을 이렇게 넘겨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P 곱하기 360 나누기 D 파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P 곱하기 360 나누기 D 파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값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피치 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피치 각,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주 피치 각이겠죠. 원주 피치 각. 그래서 이거는 이제 circular pitch angl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이제 어떤 변수들을 알게 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 저희가 구한 값들을 이제 입뿌리 원과 피치 원과 이끝 원을 먼저 그려줍니다. 첫 번째 입뿌리 원, 입뿌리 원, 피치 원, 이끝 원을 그려준다. 첫 번째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스케치를 먼저 해줘야겠죠. 정면에 그릴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그 차례대로 원을 3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는 이 끝원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이퀘이션에서 구했던 변수들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기 는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바리어블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덴덤 서클이었죠. 그래서 96 값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 값은 이제 피치 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D를 가져오고, 다음 원은 뭐겠어요? 디덴덤 서클 다이아미터, 이거를 가져오게 되면 3개의 원을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되면 그 다음 여기 피치원에 접하는 이제 접선을 두 번째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치원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여기 이렇게 20도만큼 그 각도가 있는 것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각도, 그러니까 이게 압력각이에요. 각도가 이제 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20도인 걸 해주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선분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이 선분에 접하는 원을 그려야겠죠. 그게 이제 베이스 서클 기초원입니다. 기초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원, 여기에 접하는
이제 기초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원을 그려주고, 기초원을 그려준 다음 이 기초원에 이 접하는 부분에서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이 기초원까지의 이 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할게요.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직교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접하는 선분이 이 피치원과 맞닿는 부분과 이렇게 연결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한 거와 같이, 혹시 모르니까 이거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와 이게 이제 만난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고, 그럼 여기 각도가 20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캐드로 구한 것처럼 이렇게 각도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피치원이 두 군데 만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0도고 여기도 20도, 90도니까 여기가 이제 70도고 90 빼기 70은 이게 20도니까 이렇게 20도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20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연필에 실을 연결해서 이게 실이 막 감겨져 있을 때 실을 연결한 부분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빼면 이 부분의 한 부분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그러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원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을 없애고 여기를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의 한 부분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 이 선분, 피치 앵글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각도만큼의 선을 이렇게 그려줘서 이걸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그린 다음 여기 미러링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빨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 여기와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두 개 선분의 각도가 피치 앵글의 4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여기서 피치 앵글의 4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4분의 1 값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이빨의 중심 부분부터 여기까지, 여기 윗부분의 중심 부분까지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각도가 피치 앵글인데 지금 구하는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분의 p겠죠. 4분의 p에 대한 피치의 각도이니까 이제 4분의 p로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분의 p로 구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링 해줘서 나머지 이빨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 부분을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이빨 한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그림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피처를 할 때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좀, 두 분을 올리는 것보다
이 첫 번째 이 뿌리 원에 대한 피처를 올린 다음 그 다음 이 부분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니어 스케치 패턴을 이용해, 그러니까 리니어래 서큘러 스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서큘러 패턴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를 그리면 되겠죠. 나머지 이빨들을. 그래서 먼저 이제 엑시드 스케치를 하고 다시 그립니다. 정면에 그렸었죠. 정면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이 스케치에 대한 그래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컨버트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그 피처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이 이빨에 대한 피처를 할 스케치를 엑시드 스케치 한 다음 이 이빨에 대한 그 피처를 할 스케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야겠죠. 이 바깥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엑시드 스케치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그 디덴덤으로 할게요. 디덴덤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피처를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기어를 그릴 때 좀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보다는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그 피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미드 플레인 해주고 한 20mm 정도 피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빨 부분도 피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빨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을 나오게 할 건데 이것도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 부분과 이 원 부분을 이제 피처를 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서큘러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쭉 돌려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디렉션은 이 부분으로 돌리는 게 낫고 여기서 이제 46으로 이렇게 해주고 46개 이빨이었죠. 아니면 뭐 는 해서 글로벌 바리어블 해가지고 Z로 이렇게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로 가져와서 이빨 개수만큼 이렇게 돌린다.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돌린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필렛과 챔퍼를 넣은 다음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이제 1mm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1mm의 챔퍼를 넣고 1mm의 챔퍼를 넣고 여기에 한 0.5mm 정도 그 필렛을 넣습니다. 그래서 0.5mm 정도에서 이렇게 필렛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큘러 패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디렉션은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빨 개수 46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더 이렇게 이쁘게 해주려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어에 어떻게 그리나에 대해서 수업은 마쳤고요. 뭐 추가적으로 해주려면 뭐 여기 위에 이렇게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리볼브드 컷 이렇게 해주고 뭐 키용 같은 거 넣어주면 더 예뻐지겠죠. 그러면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위에서 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격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기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값들을 좀 안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윗면에 대한 스케치를 해줄게요. 지금 하는 거는 좀 추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 라인을 두고 이렇게 센터 라인을 두 군데를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미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주고 이제 뭐 6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6로 해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리볼브드 컷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 부분은 이 중앙 부분으로 해줘서 그러면 쭉 파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 뭐 키홈도 팔게요. 키홈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스케치를 해줘서 같이 이렇게 원 그리고 사각형도 뭐 이렇게 대충 그리서 이 사각형의 중심 부분과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뭐 15 하고 여기로 하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 7.5 플러스 뭐 2.3 이렇게 해서 키움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 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게요. 이제 관통으로 해서 이제 파게 되면 다음과 같이 키움도 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도 스케치를 해서 정면에 대한 스케치를 해서 센터 렉탱귤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 여기에 대한 값을 뭐 16 이렇게 해서 원도 이렇게 그려주고 맞춰서 그리고 여기 맞춰서 그리고 해준 다음 이제 익스트루드 컷을 해가지고 이 부분과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관통을 시킬 겁니다. 잠시만요. 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양쪽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미드 플레인에서 뭐 2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부하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필렛을 넣어주면 한 3mm 정도 넣어줄게요. 여기 부분은 이제 챔퍼로 뭐 1mm 이렇게 넣어주고 챔퍼로 1mm씩 넣어주고 그 다음 이제 필렛 값 3mm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예쁘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퍼 기어에 대해서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